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화 의원입니다. 앞서서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 항만수장 과장님 오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많이 질의가 없었다가 이번에는 평택항 이종항만 배우단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9일에 그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평택함이 이동을 완료했죠? 예, 그 이동한 그 모습 보니까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뭔가 웅장한 느낌도 들고 해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보수 상태가 어떻던가요? 유지 보수 상태가 어떤지 좀. 일단은 저 평택함이 건조가 시작된 게 1968년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취역한 거는 71년도로 기억했는데요. 한 50년이 넘은 거죠. 근데 미군에서 한 30년 취역을 했었고 저희 대한민국 해군에 와가지고 한 20년 또 취역을 했던 건데 외판 상태로 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굉장히 잘 된 상태라고 보여지죠.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50년 된 배인데 설계도가 흐릿해서 그 복구하는데 1년이 됐거든요. 그 복구해서 이제 직접 수리하려고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설계도하고 실제가 조금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 지금 세부 내역을 뽑아봤는데 저희들 평택함 그 해양안전 체험관 조성하는 비용이 지금 45억으로 계상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 들어가서 현장 확인하고 하고 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각종 자재비가 상승되는 부분하고 또 추가로 이제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 해서 아마 40억 원 이상이 좀 정액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 지원상 20억까지만 하기로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특조금 받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특조금 받을 때 행정적인 지원만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금 가져다 놓은 평택함 개조 관련 공사도 하면서 특조금 교부받는데 사업자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도 조달하면서 목표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게 거치가 완료됐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부 공사하는데 소요 기간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당초 보고되었던 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냥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 공사가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민간에서 부담을 하기로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리고 예, 협약서상에 특조금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건 20억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 예산 부담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을 민간이 자기 자본도 충당하고 또 금액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중앙부처 특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속한 시간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해양안전체험관 그럼 그
내부적인 기본 구상안 있지 않습니까? 안에 수상안전에 관련된 그 스킨스쿠버라든지 그 교육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당초와 변동 사항이 없는 건가요? 예, 변동이 없고요. 좀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부 쪽은 이제 상설 체험장하고 뭐 그런 부분이 되고요. 체험 관련된 공간이 조성되고 상부갑판 쪽은 그 일반 해양안전 체험 관련하고 항법 체험관 그리고 뭐 수경 체험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상부 쪽에는 진행되고 하부 쪽에는 전문 상설 시험장 쪽으로 이렇게 구성 운영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종안이 그럼 나온 거네요. 그거에 대한. 예, 최종안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계약도 일부 진행된 게 있고 아마 장마가 끝나면 바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 좀 이렇게 챙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획항만경제실 사업 중에 자연재난 그 해양 안전관리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없나요? 저희가 아니고요. 복지국 쪽에 아마 그 평택고 쪽에 네. 수상안전체험관 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그 본예산님 예전에 사업 설명서에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왔는데 그 기획항만경제실 사업이었어요. 그 항만수산과 네, 항만수산과 거. 자연재난 해양 안전관리 사업이라고 해갖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네, 게 올해 거. 올해 거는 저희들이 그 해양안전체험관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그게 이제 태풍이나 자연재난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어선 구조 관련이거든요. 아 예산 쪽에 그 저기 수산 파트 사업. 쪽에 예. 그 자연 재난이 있었을 때 이제 어선들을 네. 육상으로 거치한 예산 500만 원인가 예, 맞아요. 예 그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항만 쪽에 관련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태풍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혹은 시민 안전에 관련해서는 항만수산과랑 관련된 것은 그 사업 외에는 없는 건가요? 예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요게 그 지금 해양안전체험관하고 요거 있는데요. 이게 왜 있냐면은 태풍도 있지만은 이게 겨울철에 유빙이 떠밀려 왔을 때 어선들이 그 표류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때 이제 육상으로 거치고 태풍이나 그런 유빙들이 없어질 땐 다시 또 그 바다 쪽으로 내려놔야 되는데 요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크레인이 와야 네.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산을 안 썼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사용해서 태풍에 대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쪽이 그 평택호도 있지만 평택 항만에 관련해서도 자연안전재해 이런 쪽으로도 어쨌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 피해도 있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자연재해 관련된 것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서요.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런 조금 제가 이제 그 전에는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좀 붕괴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항만 쪽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일자리 박람회 진행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중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예.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여 성황리에 끝났다고 상황이었어요.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쭉 이제 참여자분들이 이어져서 오셨고 제가 이제 온 시민분들 중에 심지어 타 지역에서 이제 부탁을 받으셔서 이력서를 들고 대신 접수를 하서 오시기도 하셨어요. 이제 다른 곳에 가셔서 지역분들이 부탁을 하셨다라고 알아봐 달라라고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의뢰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분한테. 그래서 이거 괜찮았구나라고 이제 저도 2번 했는데요. 2번 다 효과가 좋았다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이 박람회 그 참여업체 선정 기준이 선착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까지 접수하는 순서대로 50개 업체를 이렇게 딱 마감을 하셨다고 전에 우정식 과장님께서. 제가 그거까지 미처 파악 예, 못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선착순보다는 그 어떠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선착순으로 하게 된 것도 물론 이유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기업 지원이 목적인지 아니면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목적인지를 명확히 좀 해서 어떤 기업은 참여를 해서 2명을 뽑고 시민 맞춤형이라서 2명을 뽑기 위해 그 자리에 부스를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고 있는 상황인지 어떤 업체는 뭐 예를 들면 쿠팡을 지원한 업체 용역 업체인데 50명을 뽑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을 저도 다른 시민분한테도 이제 거의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문의도 많이 받았고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그대로 여기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적극적으로 예, 검토해 예. 보겠습니다. 예.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매칭을 하기 위한 그냥 딱 적합한 부분들 매칭을 하기 위한 자리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종합적으로 두 검토하겠습니다. 가지 네.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걸 예.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어떤 그런 그런 것 핵심일 같기는 것 해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그래도 뭐 선착순 50개 업체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좀 살펴보고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 매칭 성과도 있었으면 정확하게 이제 자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50개 업체가 몇 명을 구인을 했고, 그다음에 얼만큼 구직 활동을 하신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매칭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 자료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친수 공간이나 다른 이종학만 배우단지에 관련된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 평택항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쪽이 386도 변이지 않습니까? 친수 공간으로 쭉 해서 거기가 이제 녹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 위치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하고 있는 건데 그쪽이 380도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만도 있고 해서 큰 화물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제가 몇 번을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방문을 했고 현장에 사실 몇 번 갔었습니다. 현장을 이제 확인을 하러.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곳이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라면 소음 문제가 굉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간대별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방문을 해서 보니까 화물차들이 이동을 안 할 수 없는 곳이고 하다 보니 그럼 여기에 시민분들이 계신다면 거기는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고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 화물 차량들이 그러면 이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차량을 통제할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는 힐링 공간이다, 친수 공간이다, 산책로다라고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 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조금 민원이 혹은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녹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 더 많이 심어져야 하고 도로변의 그 길가에 굉장히 지금 거의 안 심어져 있고 심지어 지금 거기 캠핑장에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들 죽은 나무들이 벌써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저희들 그 캠핑장 설계 당시보다 좀 더 큰 나무를 좀 많이 심어놨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수목들 저희들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이제 그 이식할 수 있는 시기가 4월이나 9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심어놓은 상태지만은 저희들도 저기 방음 쪽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앞쪽 보면은 방음 언덕을 만들어놨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운영을 하면서 체크해볼 부분이고요. 나무를 심어서 방음이 될 것 같으면 나무로 커버해야 될 부분이고 방음백을 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방음백을 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은 아니지 않나요? 그 방음벽은 아니고 그 방음벽은 너무 인공적이고 좀 그거는 좀 그렇고 그냥 최대한 녹지를 살리고 자연 친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 친수 공간인데 거기에 우리 지금 평택항 같은 곳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 되어 있던 친수 공간을 항과 군시설로 막혀져 버려서 안타까운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방음벽으로 뚝 이렇게 해버리는 그것도 또 네, 방향성이 옳은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시민들도 그걸 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냥 최대한 숲을 만들어주는 게. 환경적으로 하는데 그 방음벽이 우리 길가에 보는 커다란 방음벽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낮으면서 이게 앞쪽으로 또 나무가 커브가 될 정도로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고민을 또 해보겠습니다. 좀 차단 숲의 느낌으로 그 어디죠? 여기 이렇게 오성 지나서 쭉 나오다 보면 시청 쪽으로 그 레포츠 공원 쪽으로 이렇게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나무, 네네, 그 나무 쭉 이렇게 있는 길, 그런 길처럼 이어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평택시에서 추천할 만한 길이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쁜 길이라 그쪽도 그런 식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 길 같습니다. 조성을 그렇게 길게 하셨잖아요. 아쿠아벨벳 이렇게 쭉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조성을 해주시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가 좀 어쨌든 많이 신경을 써서 미세먼지도 차단할 수 있고 소음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 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관해서 이게 지금 청년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효성 있는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효성이라는 단어에 제가 무엇이 실효성이 있는 인구정책인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생애 주기별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별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좀 한 가지만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분명히 인구 구조 변화가 있고 여기에 외국인 다문화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58만을 넘겼는데 이 안에 외국인으로 인한 산업 구조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있고 교육에 대한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이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인구 정책 특히 이제 청년 정책이 사실 저희가 이제 국가로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그 위임 사무를 그 동안에 그
저기 방어적으로 하는데 이제 급급했기 때문에 사실 인구 구조 이런 정책이나 청년 정책이 많이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 초기 단계인데 지금 다문화나 외국인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이걸 소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우선 저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 내국인 위주로 이제 이렇게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구성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의원님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떤 그런 다문화나 어떤 외국인에 대한 이런 걸 좀 뭐 차별 없이 이렇게 뭐 하자라는 어떤 그런 저기에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어떤 그런 저기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좀 보완을 하는 쪽 운영적인 면에서 일단은 좀 보완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수혜적인 부분이나 지원적인 그 정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국민에 대한 정책은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외국인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그들하고의 융합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분들하고의 융합. 왜냐하면 외국인 주민들하고의 갈등 문제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지금 어떤 뭐 근로자분들을 우리가 고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하고 이런 수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고민들, 그 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유령도시처럼 되어가는 기존의 주민들이 떠나버리는 상황들, 그 한 도시에서 이렇게 생기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책의 일환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수혜적인 걸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이제 복합적으로 청년 정책과 같이 이제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개 부서에 32개 어떤 그런 저기 사업을 융복합적으로 하는데 인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다문화 친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친화 정책 이런 건 또 해당 부서별로 이렇게 저기도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신경 쓸 부분은 지금 의원님 그런 말씀하신 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개발 시행 이런 건 저희가 좀 더 비중을 두고 컨트롤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방안에 대한 연구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더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도 있고 어떤 조금 더 확대를 시킨 것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다문화 센터가 아니라 문화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주민지원센터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정도의 규모라면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그 주민센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듯이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정책 관련해서는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책 과장님인데 울 것 같은 표정이. 제가 하나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지금 저희가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해서 이게 4개 분야로 10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3개 부서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아동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 분야별로, 그리고 이제 4번째가 다문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그 대응 적응 사업들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8개 사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세계 분야에 비해서 좀 아직은 많이 적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와 외국인은 조금 성향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문화를 볼 것인지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조례안을 비교를 했을 때 좀 다르길래 이제 어쨌든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서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 성황리에 맞췄다고 하는데 이 취업에 대한 수요가 그 중장년이 취업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좀 많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우려가 한 2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기상 상태였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를 했거든요. 북부와 남부에서 그 서부 쪽으로 오는 대중교통편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잘 이 행사를 더 크게 진행하려면 교통 편의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뭐 참여하는 업체가 지원을 하든 또는 시에서 지원을 하든 한번 교통 편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 우려하시는 뭐 선거법이라든지 한번 그런 걸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저축되지 않는 범위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네. 간단하게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고민이 됩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지금 저희 그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전하고 수리 운반비에서 20억 나갔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20억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민간에서 하는 25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워딩이 나왔습니다. 특조금. 이 지금 민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특조금으로 형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처음 나왔어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은 서류로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서류로 정리해서 주시고 특조금. 서류로 정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 들어서 그래요, 지금. 25쪽에 이제 그 일자리 경제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저희가 보면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있습니다. 아까 네. 이제 우리 최지영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계속 하셨을 때 16곳이 있었고 그중에 한 곳 2층이 이제 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5곳은 이제 지금 요건에서 굉장히 뭐 조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관련 조례 이제 그 전통시장과 이 골목형 상점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14조에 골목형 상점과 지정 요건에 대해서 이제 그 나옵니다. 2,000제곱미터 이내. 네, 맞습니다. 이면서 30곳 이상의 점포. 예. 지금 그 부산인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상인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조례 때문에 막히는 거죠. 골목형 상점과 지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그 2,000제곱미터를 그 면적 자체를 해제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지원을 저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저희도 조례를 약간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부산의 케이스도 좀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뭐 2,000제곱미터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좀 면적을 좀 줄인다거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15곳 중에
또 다수의 일부가 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어떤 좀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마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골목형 실질적으로 골목에 있는 우리 상가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특례 보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부족한 편이니 추경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좀 부탁 좀 네,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내부적으로 많이 그래서 네, 네.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인분들이 굉장히 그 어려웠던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이 특례 보증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있는데 공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편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